재밌는 자연학교의 초대 손님, 대전 세종연구원의 조경학 박사 서자유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자유입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쁘셨죠? 네. 저는 보통 때와 비슷하게 연구과제 진행하고 답사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목소리의 소유자 김희숙 진행자님을 여기 또 완연한 가을에 뵈니까 또 반갑네요. 이런 네. DJ 멘트를 박사님이 막 다 하시면 진행자 다 되셨어요. 저는 이게 부러웠어요. 보통 연구한다고 하면 연구실에 막 틀어박혀 있거나 실험실에만 있어야 되는데 사학과 가보면 항상 현장 답사를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전공 조경학 여기도 맨날 나무 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유, 너무 좋네요. 감사하죠. 연구 과제가 바쁘면 답사를 많이 다니시는. 네. 그런데 밖을 다닌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네. 토목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지붕 없는 맨 하늘을 보면서 일한다고. 너무 덥고 힘드신데. 네. 저는 그래도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서 일합니다. 네. 제가 토목공학과를 빠뜨렸습니다. 맞아요. 토목하시는 분들은 지붕이 없는 곳에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시는. 그렇군요. 이번에는 어디 답사 다녀오셨나요? 이번에는 조금 멀리 남도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산이정원을 소개시켜드렸는데 그곳에 또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인근에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과 백운동 정원에 다녀왔습니다. 백운동 정원을 다녀오셨군요. 네, 정말 아름다운 가을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다산초당하고 백운동 정원 다녀오신 거고요. 네. 저희 다산초당 하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라는 거는 사실 책을 안 좋아하거나 역사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 게 워낙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와서.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다산초당? 네, 말씀하신 대로 다산초당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지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신유박해 때 유배를 오시게 됐는데 이 신유박해는 대규모 천주교 박해였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노론 세력이 남인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유배를 보내는 박해 사건인데 이때 남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천주교도 활발하게 번창을 하고 서양 학문과 과학이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실학이 발전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근데 또 실학의 선봉주자였던 정약용 선생님도 이때 강진으로 내려오시게 됐죠. 그러면서 또 이쪽 지역에서는 또 그분의 소중한 자원인 학문적 업적도 많이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무려 600여 권의 책을 좀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자도 또 양성을 하시고요. 네. 다산초당의 위치는 강진의 만덕산이라는 곳에 있고요. 만덕산이요? 네. 강진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어떤 산 중턱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강진의 유배기간 총 18년 중에 10년을 좀 머무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배기간 18년이라고 지금 그냥 우리는 얘기하지만 사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나 정치인이 18년 동안 어딘가에서 활동을 못하게 된다. 공개적인 활동을. 근데 여기서 연구를 하면서 업적을 쌓았던 거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목민심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저 베트남 호치민이 즐겨 읽었던 책 중에 목민심서가 있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죠. 은근히 외국 학자들이나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순신 장군, 정약용 선생님 이런 분들 아시고 존경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번역돼가지고 막 읽고 있고 상당히 놀랐는데 그때 다산초당 산속으로 올라가 보면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자그마한 건물이 이렇게 몇 채 있었던 것 같아요. 목조 건물. 정말 색깔 안 칠하고 진짜 나무색 그대로 있는 건물들 멋있었는데 여기가 다산초당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다산초당이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초가였다고 해요. 그랬구나. 근데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해배되시고 나서 한 130년 정도 이렇게 폐허로 남아있다가 한 1957년에 지역민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강진군에서 복원을 했는데
그 50년대의 사고로는 좀 멋있게 지어드리고 싶으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목조 건물로 지금 네,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걸 다시 또 초가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왜냐면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유배 초당이라고 하더니 역시 그때 양반들 좋은 집에서 유배 살았네. 그런 얘기들 막 했거든요, 친구들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초가였는데 네. 1957년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던 시절도 아닌데 강진군 지역민들이 대단하셨네요. 네. 모금을 해서 네. 이걸 다시 복원을 하고 기와집으로. 지금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구 작업들 지역에서 이런 걸 많이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57년이면 우리나라가 무슨 문화재 보존하라고 기금을 줄 때도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금 줄던 시절도 아닌데 참 대단하네요. 강진군 주민들이. 그리고 제가 정약용 선생님 하면 항상 해남윤 씨 얘기하잖아요. 강진분들이. 여기가 그럼 이 다산 초당이 그러면은 외가댁 초당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로요? 네, 원래는 이곳은 윤단이라는 사람의 초당인데요. 정약용 선생님의 어머니가 해남 윤 씨셔서 네. 친일척이 되셨나 봐요. 이곳에서 머무시게 되시면서 그 집안의 자제분들을 또 양성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랬구나. 여기 정약용 초당은 사라지고 기와집, 지역 주민들의 기와집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 정약용 선생님의 흔적을 느낄 만한 건 뭐가 더 있을까요? 이곳에 10년 머무시면서 그 정약용 선생님이 정원 조형에도 좀 식견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여기에 소박한 정원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정원이 어딨어 하실 수 있는데요. 세세히 보시면 그 다산 초당 옆에 작은 약천이라는 물이 흐르는데 이 물로 차를 끓여 마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작은 연못이 있고 또 물을 끌어와서 가운데에 석가산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또 화계라고 해서 계단식 그 화단이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또 화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꽃나무도 심으셨고 나중에 이제 해배되시고 나서도 여기에 심으셨던 식물 중에 내가 오차가 있었다 하고서 다시 그 기록을 다시 보내신 편지를 보내신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참 꼼꼼하고 네. 열심히 기록하고 공부하셨던 분인데 네. 그럼 다산초당 가셔서 그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그 정원이 나중에 여기를 뭔가 복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정약용 선생이 그렇게 가꾸셨던 네. 그 연못과 꽃나무들인 건가요? 네. 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또 기록 왕이셔가지고 당시에 무엇을 했다는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정약용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식견을 가지고 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정약용 선생은 행정, 법률, 경제, 농업 막 모르는 분야가 없으셨다 했는데 급기야 조경학까지 정원 만들기까지 하셨네요, 진짜. 그리고 여기 보니까 9410님이 너무 좋아요. 퀴즈 문제 답도 알려주시고 그러셨는데 이걸 딱 눈치채시는 게 대단하신 거죠. 눈치를 채셔야죠, 이제. 그래요. 지금 백운동 정원에 대한 이야기 저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에서 서자유 박사님 추천하시는 정원 이야기 2부에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 어느 지역으로 여행 가는데 어느 정원이나 어느 숲으로 가면 좋을까요? 이런 궁금함도 샵 0999로 여쭤보시면 제가 서자유 박사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뵐게요. 언젠가는 꼭 가볼 만한 국내외 정원들을 소개해주고 계시잖아요. 여기 관련된 퀴즈 드렸는데 정답부터 맞히고 갈게요. 이 정원은 전남 강진군에 있습니다. 호남의 3대 정원이고요. 조선시대 문학과 전통 차 문화의 산실이죠. 강진에 유배온 다산 정약용 선생이 여길 들른 다음에 빼어난 경관에 반해서 이곳에 대한 12가지 풍경을 시로 지었어요. 그래서 백운첩이라고 남겼습니다. 이 정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백운동 정원, 2번 월화원. 선생님 정답은 1번 백운동 정원입니다. 네, 백운동 정원. 지금 8252님이 새싹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막 여기 저희 다 정답으로
정답으로 칩니다. 지금 보내주신 것까지. 그래, 아까 다산초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하다 말았는데 백운동 정원 넘어가기 전에 오르는 길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또 기억에 남는 다른 곳은 없을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선생님께서 찍어오신 다산초당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또 다른 부분으로는 다산초당에서 백년사로 넘어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아, 백년사. 네. 네. 이 또 정약용 선생님께서 맨날 적재 노래처럼 숱한 별만 보다가 네, 백년사에 좋은 친구가 계셨어요. 초이선사라고. 초이선사요. 네, 이분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토론을 즐기셨다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그 산길로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한 20분 정도 걷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가는 길에 약 1,500그루의 동백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1,500그루가요? 네, 와.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정말 와. 아름답습니다. 네. 동백나무 보러 부산 해운대 동백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산초당에 가면 네. 백년사 가는 길에 군락지가 있다고요. 1,500그루. 네. 대단하네요. 네. 이 동백나무가 대표적인 겨울꽃이고 빨간색 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아름다운데 이게 꽃이 시들지 않은 채로 꽃봉오리채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맞아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유독 아가씨와 여자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도 동백 아가씨죠. 말하자면. 네. 우리나라 또 이미자 선생님의 동백 아가씨도 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내륙 지방에서도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이렇게 군락을 아름답게 형성한 곳을 보려면 이 남도 지방을 가셔야 돼서 강진이나 여수 또 말씀하신 부산에 네. 이렇게 가셔야 되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동백하면 잊을 수 없는 게 2월 말에 부산에 갔다가 이 동백꽃이 피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아름답고 야, 한겨울에 이렇게 꽃이 피었다니 부산 겨울은 정말 따뜻하구나 하고 사진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니까 아버지께서 희수가 동백은 원래 이때 핀다. 그래서 굉장히 민망했던 기억이. 저는 막 신기하다고 보냈는데 네. 동백은 원래 이때 핀다. 아열대인가 이러면서 보냈는데. 그래요. 이제 백운동 정원 얘기로 가보면요. 이 백운동 정원은 사실 처음 듣습니다. 아, 네. 예, 가봤는데 저희 여기 강진에 가서 초이선사 그 차 기념 박물관처럼 해놓은 데까지도 다 봤는데도 이게 백운동 정원인지 뭔지를 모르고 갔다 왔나 봐요, 제가. 아, 네. 그 박물관하고 되게 근접해 있을 텐데요. 예, 네네. 이 백운동 정원은 어떤 곳인가요? 이게 호남의 3대 정원 중에 하나거든요. 네. 호남의 3대 정원이 담양 소세원, 완도 부용동 정원, 그리고 강진 백운동 정원인데요. 사실 이것도 복원된 지 한 10여 년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조선 중기에 사셨던 이담노라는 선생님께서 만드신 정원입니다. 백운동 정원이요? 네. 근데 이 이름이 오늘 퀴즈에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의미가 너무 예뻐요. 월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시 안개가 되어 구름으로 올라가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흰 구름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예쁜 시적인 표현이죠.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차문화의 발상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또 정약용 선생님하고도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네요. 이 월출산 하면은 여기서 달이 뜰 때가 아름다워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텐데. 그렇죠. 백운동 물이 다시 안개가 되어서 구름으로 올라가는 마을이다. 그럼 이거는 그 지리산 옆에 백운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무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이 찾아보면 또 있을 수도 있죠. 아, 저는 이게 네. 거리가 먼데 강진까지 이름이 네. 똑같이 백운동이네 그랬는데, 네, 이게 정약용 선생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살짝 퀴즈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렇게 제자분들하고 월출산을 등반하셨다가 이 백운동 정원에 들러서 하룻밤을 묵으셨는데 여기에 풍광에 또 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인 초이선사에게 백운동도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백운동 12경. 이 경자가 붙는 거는 어떤 지점마다의 아름다운 그 뷰를 말하거든요. 네. 12경을 시로 제자들과 함께 쓰셨어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백운첩이라는 책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본인의 거처인 다산초당 그림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겨뤄보고 싶으셨는지 그걸 완성해서 그 주인에게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아,
그럼 백운동도를 초이선사가 그리고 네. 백운동 12경을 시로 써서 네. 그러니까 12가지 경치, 풍경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백운첩이라는 책으로 만드셨는데 마지막에는 다산초당도도 넣었다. 네. 아하, 그러네요. 이게 멋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멋진 풍경 보면 인스타그램에 막 사진 찍어서 올리는 네, 것처럼 그러네요. 네. 그림을 그려서 첩으로 남긴 거네요. 네. 그 서자유 박사님께서 백운동 12경 중에서 그 12경이 하나하나 1경 옥판봉, 2경 산다경, 3경 백매호, 바위 언덕 위에 심어둔 백구루의 홍매, 4경 홍옥포, 담장 밖에 흐르는 계곡물에 단풍나무 잎이 비친 폭포의 홍옥 같은 물방울의 풍경. 와, 폭포의 홍옥 같은 물방울이래요. 5경 유상곡수, 잔을 띄워 보낼 수 있는 9구비의 작은 물길. 이렇게 해서 12경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시를 한 편 골라서 읽어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메모를 남기셨는데 서자유 박사님께서 저는 역시 지금이 한창 단풍철이니까 네. 홍옥포? 10경 풍단. 저 풍단에서 처음에 청단, 홍단 이런 거 할 때 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청하벽 위에 붉게 물든 단풍나무 풍단인데요. 금곡에 번화한 숲, 그 옛날에 심은 것. 붉은 비단 가림막이 양편으로 열려 있네. 냇가 임한 죽각은 어느 해에 부서졌나. 그래도 서산에선 맑은 기운 밀려온다. 전 여기서 그 붉은 비단 가림막이 양편으로 열려 있네. 이게 언젠가 본 단풍나무 숲 같아요. 네. 멋지네요, 이게. 너무 운치 있고 멋이 있으셨죠. 네. 감상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로 또 남기시고 네, 너무 멋있는 취미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경치였나요, 이 중에서? 저는 지금 11경에 정선대라는 그 정자가 있는데요. 네. 그곳에 앉아서 이렇게 그 백운동을 바라보면 그 뒷면에 월춘산 자락이 보여요. 그 광경이 너무 잊을 수 없게 아름다워서 저는 이 정선대가 마음에 듭니다. 선생님도 한번 읽어주시면, 낭송해 주시면.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선대, 신선이 머물렀다는 옥방봉이 있는 청하벽의 위의 정자. 집에 푸른 대숲이 뉘엿도 한데 담장에 담쟁이 붉은 가을이로다. 시험 삼아 샘문의 밖을 따라서 바위 난간머리까지 시험 걸었지. 비에 씻겨 고운 매 모습 나오고 해묵은 관목들도 그윽하여라. 경영함을 기록 남겨 보인다 하면 장치원이 한가로운 듯 금심을 품은 듯. 지금 말씀하신 그 월출산이 보이는 게 비에 씻겨 고운 매의 모습 나오고 해서 매가 산이니까. 네네, 너무 아름답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한가로운 근심을 품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한가로운 근심을 전 좀 품어보고 싶어요. 진짜 언제 한가로워지는 거예요? 네, 현대인에게 맞지 않는. 그게 유배를 가면 한가로운 근심. 이게 딱 맞네요, 진짜. 한가로운 근심. 진짜 멋진 얘기인데. 그래요. 지금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 빠콩님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강진 얘기 나오니까 고향이 전남 보성이시거든요. 네. 보성엔 차밭이 유명합니다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보성 얘기, 보성 차 얘기까지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음악을 한 곡 듣고요. 가을 저녁에 듣는 시가 너무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네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개탄 것 같아요. 날씨에 잘 어울립니다. 수고하세요. 그러셨는데 이 모든 것은 서자유 박사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아닙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네, 좋은 유적을 빅픽처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내다보는 감사하면서 즐기고 있네요. 그러게요. 이 백운동 12첩 풍경에 대한 이야기 12경 백운동에 대한 경치 시가 좋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1088님. 그리고 9249님이 놀라운 정보를 주셨습니다. 리유가 불렀습니다. 그리운 백운동 정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정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9249님이 백운동 정원하니까 저는 보랏빛 맹문동 꽃이 계속 생각나는데요. 자신에게 꽃 선물을 잘하는 저는 오늘도 공작초 꽃을 한 다발 사왔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마당 넓은 집에서 온갖 꽃을 키우면서 살고 싶은 바람입니다. 그러시군요. 9249님처럼 이렇게 식물 잘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그렇겠어요. 강진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더 가보고 싶으시다고요. 백운동 정원을. 네. 후회하지 않겠죠. 다음에 제가 루트를 한번 짜서 네. 네, 알려주세요. 한번 올려볼까요? 네. 저희 밴드에 네. 올려놓겠습니다. 서자위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백운동 정원 다산초당을 볼 수 있는 경로, 루트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차라면 보성과 제주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죠. 빠콩님, 보성 차밭에 대한 이 자부심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원조를 따지자면 다산 정약용 선생하고 초이 선사였을까요? 강진? 네, 또 빠콩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네. 원조가 강진에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확산되고 퍼진 건 보성이요. 네, 빠콩님. 네. 네, 인정. 그럼요. 지금 국내에서는 단연 보성이죠. 네. 네, 그 정약용 선생님의 호가 네. 다산인데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워낙 차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취향을 차에 대한 사랑을 또 의미하는 게 다산이기도 하고 네. 두 번째는 이 유배지인 아까 말씀드린 만덕산의 만덕산. 다른 이름이 다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산의 차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원래 만덕산이에요. 네, 그래서 다산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강진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차를 재배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이 녹차밭이 월출산 아래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이 백운동 정원에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도 굉장히 넓은 차밭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이 정약용 선생님이 다산초당에 계실 때도 이 제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 중국 서적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고 이런 또 관련된 다서를 여러 권 남기셨다고 해서 백운동 정원에서도 이게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약용 선생님 저서를 한번 샅샅이 보고 싶어요. 어딘가에 미용법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다루지 않은 분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차에 대해서도 또 전문서를 남기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차를 좋아하시게 된, 잘 알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 어릴 때부터 이런 차에 대한 조예가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16세 때도 차를 마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 21세 때는 그 작설차라고 해서 어린 잎이 있거든요. 네. 그게 참새 혀처럼 생겨서 작설차라고 하는 그런 차인데 네. 그걸 또 손수 끓이시기도 하고 차에 끓이는 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몇 도에 어떤 물에 끓여야 맛있나 네. 이런 거. 오. 그래서 그 다산초당 옆에 아까 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차 끓이는 물 용도로 끌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차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으시기도 했고 이 귀향이 이렇게 풀리시고 나서 제자분들께서 같이 우리 흩어질까봐 개를 모았는데 이 개의 이름이 다신개라고 해서 차 다자에 믿을 신자의 이 이름 다신개를 만들었는데 네. 서울로 원래 그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도 네. 계속 지속적으로 제자분들이 그 차를 보내드렸대요. 사후에도 보내드리고 이 막내 제자분 이시연이라는 분의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그 집안에 차를 보내드릴 정도로 이제 차와 관련이 굉장히 깊으십니다. 네, 이 생가가 남양주에 있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왜냐면 강진에 저는 월출산이 원래 산에서 그 야생으로 차가 자랐다는 게 참 멋진 이야기인데요. 이런 전통 정원, 시, 차, 아까 1088님이 개 탄 것 같다 오늘 방송 그랬는데 모두 다 우리 서자유 박사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런 전통 정원이 남아있다는 게 고마운 일인데 강진 백운동 정원, 호남의 3대 정원이 담양 소세원, 완도 부용동 정원 이 정원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유독 옛날 정원들이 호남에 많이 있는 것 같죠. 맞아요. 이런 정원들의 다른 이름을 별서 정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별서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별장 같은 거예요. 제2의 어떤 쉼터 같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별서 정원이 많이 유행을 했던 게 조선 중후기에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치열한 당쟁 때문에 아하. 하도 사람들을 죽이고 어떤 또 유배를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에 환멸을 느끼신 분들이 고향에 낙향을 해서 네네. 유주자적하면서 이렇게 정자를 짓고 거기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공부를 하고 이런 별서 정원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빈낙도의 삶을 이렇게 추구하신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별서 정원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취향을 많이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운동 정원에서도 어떤 12경이라고 해서 이런 경치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또 정원의 특징이라고 해서 차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치를 빌어 온다 해서 왜냐하면 그거 요새 주택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집 지을 때 창문을 경치가 잘 보이는 쪽으로 내서 네. 그게 차경이라고 설명 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좀 너무 특색이 없고 밋밋한 거 아닌가 하는데 우리는 자연 그대로를 좀 즐기는 편이고 이곳에 앉아서 저곳의 자연을 빌려오는 그런 차경이 좀 많이 쓰여졌거든요. 그게 풍광이 워낙 가까이에 있는 풍광이 아름다워서 그랬기도 했을 것 같아요. 뭔가를 네. 억지로 꾸미거나 만들지 않아도 네네, 맞습니다. 창문을 어디에 내냐에 따라서 경치가 충분히 보이니까. 네. 네. 보는 그 자체를 또 즐기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유상곡수라고 해서 이렇게 그 물기를 구부지게 만들어서 거기에 찻잔을 띄워서 술을 마시고 또 시를 짓고 하는 네. 그런 문화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식재된 아까 단풍나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식재된 식물들도 어떤 선비들이 좋아했던 그런 식물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소나무. 대나무. 소나무. 대나무. 네네. 네. 모란. 네. 모란은 왜 좋아하셨을까요? 꽃 중에 왕이니까. 그런가요? 대나무, 소나무는 뭔가 절개 뭐 이런 시 나오는데 네, 많이 들었죠. 모란도 좋아하셨구나. 네, 그런 또 선비 문화를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호남의 3대 정원 중 하나인 백운동 정원을 통해서 정말 조선시대 시, 그림, 다도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서자유 박사님 덕분에 강진에 가봐야겠네요. 강진 백운동 정원 다시 가봐야겠네요. 저는. 그때 본 게 제대로 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담양 소세원 여기 많이 가시는데 완도 부용동 정원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해남 윤씨 윤선도 선생님께서 조용하신 거거든요. 완도 부용동이요. 네. 그래요. 한 번씩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정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좋네요. 다음번에는 또 겨울에 갈 만한 정원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